자, 일단 단순한 거 먼저 볼까요? 계산하는 연습 먼저 해봅시다. MP3 요걸 만족하는 n을 찾으라는 게 질문이거든. 근데 문제 조건에는 안 써있지만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알 수 있냐면 n의 범위를 먼저 알 수 있어요. n은 최소한 뭐보단 커야 될까요? 그렇지,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이해해요? 왜냐면 여기가 MP3이니까 MP R에서 n과 R의 조건은 최소한 n이 R보다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써있지 않지만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돼요. MP3은 어떻게 계산하죠? n에 n-1에 n-2 n 플러스 1 P4는 n 플러스 1 n n-1 n-2 그냥 무식하게 쓰면 돼요. 얘는 12에 n 플러스 1 n n-1 그럼 양변이 똑같은 것들은 다 약분이 되죠. 뭐가 약분이 돼요? n이랑 n-1은 다 약분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안에 거 정리해보면 이 안에 거 n제곱 몇 n이죠? 몇 n이에요? 마이너스 n인데 플러스 n 있으니까 없어지네요. 여기는 플러스 뭐 남아요? 마이너스 2 남고 마이너스 남고 마이너스 4 남죠. 그럼 5배의 요 값이 얘는 이제 12n 플러스 12니까 전부 다 4변으로 넘겨보면 12n 빼기 얼마죠? 32인가요?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요? 2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4 8 마이너스? 그럼 n은 얼마죠? 4. 왜냐면 자연수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런 단순한 계산 문제는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비슷한 건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기본적인 NPR의 정의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 어제 NPR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외워달라고 했지? 유민아 얘기해봐. 그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그렇지 일렬로 나르는 경우의 수를 외우라고 했지. 만약에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5개의 지역이 있어. 5개의 지역에 5명의 친구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지역에 사는 5명의 친구 집을 하나씩 방문하려고 할 때 한 번씩 모두 방문하는 경우의 수. 방문하는 경우의 수. 이거 몇 가지예요? 서로 다른 그렇지 5개 지역에 사는 5명의 친구 집에 한 번씩만 방문하려는 경우의 수. 내가 혼자서 5명의 친구 집에 방문하려는 경우의 수. 1번, 2번, 3번, 4번, 5번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요걸 어떻게 하면 돼? 일렬로 나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답은 뭐야? 5명의 친구 집에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얘는 5팩, 답은 120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하니?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자, 0, 1, 2, 3, 4라는 5개의 숫자가 있거든. 자, 같은 수는 2번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얘네들로 5자리 수를 만들으래요. 5자리의 수. 몇 가지죠?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4가지죠. 나머지는 1로 배열하면 되죠. 4팩. 됐어? 얘 몇 가지야? 몇 가지야? 96. 알겠어? 자, 두 번째는 뭐 구하라 그랬냐면 4자리 수 중 짝수. 4자리 짝수의 경우의 수 찾으래. 그럼 짝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맨 뒤에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는 경우 있네. 맨 앞에 0이 오는 거 몇 가지? 맨 뒤에 0이 오는 거 몇 가지? 4팩. 얘는 3 곱하기 3팩. 얘도 3 곱하기 3팩. 오케이? 맨 앞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그럼 얘가 24가지, 얘 몇 가지? 빨리빨리 따라와. 18가지 다 더하면 몇 가지? 60가지. 알겠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자리 수 중 4자리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우리가 이 지금 정수를 분류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정수의 개수 세기. 이런 3의 배수의 개수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3의 배수의 특징은 뭐가 있죠? 그렇지, 각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각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4개를 써서 그 숫자 4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숫자들을 이용해 줘야 되는 거죠? 1, 2, 3 4개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0, 1, 2, 3 또 0, 2, 3, 4 또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나요, 김지? 그럼 요거 몇 가지죠? 그러니까 몇 가지? 18가지. 여기 위에 있잖아요. 얘도 18가지. 그래서 답은 36가지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려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숫자 4개를 골라서 그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그 숫자가 얘나 얘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들의 합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은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사전식 배열법. 사전식 배열법. 그러면 A, B, C, D, E라는 문자가 5개가 있는데 요 5개 문자를 이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을 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 B, D, C, E, A는 몇 번째 숫자일까가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전으로 배열한다면 제일 첫 번째 글자는 뭐예요? A, B, C, D이죠.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한 번씩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면은 일단 A로 시작하는 건 다 세줘야겠네요. 그럼 이게 몇 가지죠? 그러니까 24가지죠. 맞습니까? 그럼 B로 시작하는 건 최소한 25번째 숫자예요. 그럼 B 다음에 원래 뭐가 와야 돼요? 사전에 A가 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지금 D로 시작하니까 A로 하는 것도 다 세줘야 돼요. 몇 가지예요? 6가지죠. B, C로 시작하는 것도 6가지죠. 그럼 B, D까지 지금 왔죠. 그럼 B, D 다음 원래 A가 와야 되죠. 그럼 얘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원래 뭐가 와야 돼요? B, D, C가 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 A이거나 EA죠. 그럼 여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번째네요. 그럼 이거 하나까지만 더하고 이거 하나 더한 게 답이겠죠. 그럼 답은 몇 가지요? 2, 4, 10, 16, 40번째 수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60번째 오는 수를 구하래요. 60번째 오는 문자 이런 거 물어봤어. 60, 여기 세놨으니까 굳이 좀 더 해보면 여기를 좀 굳이 지워서 여기도 그냥 6가지로 해보면 여기까지 했을 때 몇 가지요? 18가지니까 42가지죠. 아직 충분히 남았죠. 그럼 여기도 일단 6가지죠. 여기 48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니까 여기까지가 48가지다 라고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60번째 오는 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C가 맨 앞에 와야 되겠어요. 왜냐면 C 여기 있는 거 배열하면 72가지니까 넘어서잖아요. 그럼 C, A 요거 해서 6가지죠. 그 다음에 C, B 해서 6가지죠. 그럼 이게 60번째 수네요. 그러면 C, B로 시작하는 제일 마지막 문자를 적어줘야 되죠. 그럼 뭐가 되죠? 12, E, D, A 이게 답이겠죠. 이해했습니까? 사전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올 문자는. 쉽죠? 어렵나요? 자, 친구들 배열하자. 자, 요게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그렇지, 남자가 몇 명이냐면 3명 있고요. 4명 있네요. 그 다음에 요게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 3명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일렬로 배열할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해라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배열하는데 이웃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얘네들이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로 묶는 거예요. 알겠어? 하나로 묶어라. 이해했어? 근데 내가 질문할게. 여기 남자 3명 있고 여자 2명 있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있어. 얘들도 여학생끼리 이웃한 거야? 아니지.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는 거는 여학생들을 일렬로 배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학생 셋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학생끼리 셋이 이웃하려면은 얘네들을 하나로 보라 그랬죠. 그럼 여학생 3명을 하나로 봤어요. 그 다음 빨리 와. 늦게 와. 자다 지금 일어났지. 머리만 감고 왔니? 왜 늦게 와? 골든벨 안 나갔어? 아니야. 넌 같이 안 갔냐는 뜻이었어. 자, 그래서
지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되게 많은 걸 앞에서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끼리 배열하는 걸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남학생이 4명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었어. 그럼 이웃하면 하나로 묶으라고 했어. 그럼 여학생 셋을 하나로 묶고 남학생이 4명 있죠? 그럼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겠네요?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120까지. 5팩이죠. 일단 5명 일렬로 배열하면 거기다 뭐 곱해줘야 되죠? 그렇지.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거 곱해줘야 되죠? 그럼 120 곱하기 6이니까 얼마예요? 720. 자, 두 번째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이건 어떻게 하나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여기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죠? 둘이 붙어있어요. 그렇지. 이런 경우도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이해했어요? 다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할 때 전체 일렬로 배열하는 7팩토리얼에서 우리가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얘를 뺀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2명끼리 이웃하는 것도 빼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다른 놈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다른 놈 먼저 배열. 알겠어? 다른 놈 먼저 배열. 그럼 남학생들을 먼저 배열할까요? 4명? 오케이? 그럼 여자들이 요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죠. 여학생들이. 그럼 몇 가지예요? 5개 중에 3개. 그렇지. 5개, 서로 다른 5곳 중에 3곳을 골라서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되죠. 남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면 되죠. 맞습니까? 5P3이 얼마입니까? 5P3이 얼마예요? 60. 4패가 얼마예요? 24.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선생님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합니까? 계산도 잘 쫓아오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합니까, 진아? 진아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왜? 거짓말하지 마. 프로듀스 받잖아. 아 진짜예요. 프로듀스 받잖아. 책 안 봐요. 재밌어가지고. 누구 나보고 계속 뽑으라며. 그거는 좋은데 책은 재밌어요. 그래? 우리 누나 보던데. 거기서 누가 제일 좋다는데? 1등인 애가 누구야? 김우성? 김우석? 뭐 걔가 제일 어? 이번 주에 김여한. 몰라. 누군지 아무도 몰라. 옛날 그 강다니엘밖에 몰라. 선생님 얘기해주지 않았냐? 선생님 그 프로듀스 101 남자애들이 할 때 강다니엘 하고 있을 때 괌에 놀러 갔는데 그 출국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할 때 강다니엘이 저기 서 있는 거야. 그 내가 사진을 찍을까? 찍어달라고 할까? 사인을 한번 해달라고 할까 고민했어. 근데 내가 강다니엘이 아닌지 잘 몰랐어. 강다니엘처럼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바로 옆에 있었거든. 이렇게. 얘가 발리 가방을 딱 이렇게 들고 클러치백을 들고 발리 건가? 그거 들고 있더라고. 옆에 좀 키 작은 애랑 같이 있었어. 근데 저 멀리서 너처럼 그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애가 이따만한 카메라로 사진 막 찍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 걔 혼자 있었는데 이제 입국 심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시계 하나 골라보래 걔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핵심은 강다니엘이 아니라 육성재였어. 네? 그 육성재 강다니엘인 줄 알았는데 육성재였어. 그래서 육성재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래? 걔랑 그 좀 약간 어린애 있었는데 그 어린애가 원어원의 어떤 멤버였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둘이 무슨 괌에 놀러 가는 브이로그를 찍는 큰일 날 뻔했어. 강다니엘 씨, 저희 사인들 이렇게 얼마나 당황했을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 당시에 걔가 되게 유명했던 게 유성재가 도깨비에 나와서 유명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걔 도깨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몰라서 강다니엘인 줄 알고 강다니엘 씨 이럴 뻔했어. 삼각형이 영어로 뭔가요? 트라이앵글이죠. 스펠링 아나요? IANGLE 이렇게 나오나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배열을 할 건데 첫 번째는 T와 A 사이에 문자가 2개 있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T랑 A 사이에 문자가 2개 있어야 되거든. 남은 문자가 몇 개죠? 5개죠. 그럼 5개죠? 네, 5개요. 네, 5개 중에서 6개인데? 6개. 하나, 둘, 셋, 여덟, 그러네요.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겠죠, 일단은. 네. 그럼 남은 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남은 게 몇 개요?
4개 남았나요? 네. 얘를 이제 일렬로도 배열해야 되죠. 네. 그럼 요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죠? 네. 4팩인가요?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잖아요. 아. 그럼 7팩이죠. 맞습니까? 왜 이렇게 커 보이죠, 경우의 수가? 아니 아니에요. 왜 아니야? 다 5팩 아니에요, 그럼? 아, 미안해요. 순서를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요거 하나랑 요 하나. 맞아? 그럼 5팩이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또 뭐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T와 A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알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나요? 숫자가 좀 큰가요? 계산해보면 7200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걸 하고 싶어서 사실 한 거거든.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항상 물어봐요. 모음이 뭐냐고. 권진아, 얘기해봐요. 아, 이, A, 이. 요게 모음이죠. 영어에서 모음은 5가지밖에 없죠. I, U, 에, O. 맞습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뭘 생각하자? 여사건을 생각하자. 알겠습니까? 그럼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가 8팩이죠. 8개 문제니까.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가 여사건이야?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이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건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넣을 거고요. 맞습니까? 그걸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양쪽에 자음이 오지 않아야 되니까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걸 말하는 거고,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건 모음 3개 중에 2개 골라서 양쪽 끝에 넣고 나머지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이거 빼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36,000원입니다. 아시겠죠? 뭐 계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숙제가 정말 많네요. 두 단원이 뭐가 많아요? 3단원씩 나갈 거예요. 여기 방학 숙제 대단 많아요. 특강도 있잖아요, 특강. 그동안 즐거웠어요. 진짜 너무 더럽다. 뭐 더럽다고? 아니 선생님한테 더럽다 그랬어 지금? 저 맞아요. 어? 더럽다 그랬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쟤? 정없다고요. 아 정없다고? 아니야 진아야 왜 그래? 선생님이 미안해. 자 얘네들이 갖도록 하는 R을 찾으래요. 자 어떻게 찾을까요? 2R 제곱 플러스 1. 그렇지 얘네들이 같다고 하면 느낌이 2R 제곱 플러스 1이 R 플러스 4인 것 같죠? 왜 같아요? 이게 둘이 같으면 얘네들이 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랑 같도록 하는 R을 찾으라는 게 질문이거든. 그럼 첫 번째는 내가 이걸 한 거야. 됐어? 이거 봐봐. 그럼 좌변으로 넘겨봐. 2R 제곱 빼기 R 빼기 3은 0이지. 맞냐? 네. 인수분해 되냐? 네. 어떻게 돼? 3을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되냐? 네. 그럼 R은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3이냐? 네. 그럼 답은 뭐냐? 2분의 3이요.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자연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R이 2분의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자연수인가요? R이 문제에서 R이 자연수 R을 찾으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해서 15. 더해서 15? 자, 우리가 어제 뭘 배웠냐면 NCR은 뭐랑 같다 그랬죠? NCN-R이랑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R제곱 플러스 1이 2R제곱 플러스 1이 15에서 얘를 빼준 거 15에서 얘를 빼준 거랑 같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왜 같냐고요? 이거 어제 증명했잖아요. 얘를 N팩은 R팩 N-R팩으로 쓸 수 있잖아. 요거의 정의가 이거였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팩을 N-R팩이랑 얘에서 이거를 뺀 거 이거랑도 같잖아. 그래서 둘이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조금 이따 다시 하긴 할 건데 이거를 이제 대수적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N명이 있는데 내가 말 잘 듣는 3명만 골라서 피자를 사주려고 해요. 그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여기 지금 10명 있다고 합시다. 10시 3이죠. 네. 근데 그 말 잘 듣는 3명을 고르는 거나
말 안 듣는 7명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줘야 돼요. 정말 이해가 잘 돼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R 플러스 11이죠. 2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0은 0이잖아요. 그럼 1, 2, 그 다음 2, 5.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R은 얼마예요? 2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합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아까 내가 당연하게 이해가 잘 된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런 증명을 좀 볼게요. 그런 증명. 당연하게 이해가 잘 가야 한다는 증명.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NCR이 n-1CR, n-1, n-1CR. 자,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먼저 증명하래요. 얘를 증명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증명은 뭐냐면 재현아, 첫 번째 증명은 역시 대수적인 증명을 통해서 해볼 거거든요. 그럼 대수적 증명 방법은 요 정의가 뭐였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이랑 r 팩토리얼 곱으로 나눠주는 게 왼쪽 식의 정의였죠. 그럼 우변에 있는 식은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n-1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줘야 되죠? n-r-1 팩토리얼 또 그 다음에 이 두 개 뺀 거 뭐 얼마야? n-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됐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n-1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줘? r 팩이랑 n-r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우변을 뭐 할 거냐면 통분할 거야. 그 우변을 뭐로 통분하고 싶어? 통분 어떤 걸로 해줘야 될까? 우변을 뭐로 통분할 거면 얘로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그 우변을 통분하려면 n-r 팩토리얼이랑 r 팩의 곱으로 통분을 할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뭘 곱해야 얘가 되지? 분모에? 아우 씨. 그치, R을 곱해야 얘가 되지 분모에다가. 여기 R만 여기다 곱하면 R 팩토리얼이 되잖아. 그러니까 R에다가 n-1 팩토리얼이 돼요, 분자는. 자, 여기다가 뭘 곱해야 얘가 되죠? n-R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R에다가 n-1 팩토리얼이 분자에 남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분자를 또 뭐로 묶어줄 수 있죠? 그렇지, 분자를 또 n-1 팩토리얼로 묶으면 뭐가 남아요? R 더하기 n-R이니까 n이죠. 그럼 요게 n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증명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분명 작년에 했는데. 뭐라고? 전에도 옛날에 했다고요? 작년에 했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요? 재은 이해했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대수적 증명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증명이냐고 부르냐면, 어떤 증명이냐고 부르냐면, 조합론적 증명이라고 불러요. 조합론적 증명. 얘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게 해요? 콤비네이셔널. 어떻게 알았어? 오. 콤비네토리얼 프루프. 자, 이게 조합론적 증명이고, 그럼 대수적 증명은? 자, 대수적인이 영어로 뭐죠? 뭐죠? 대수적인을 영어 단어로 하는 거는 중학 우선순위 0단어 1번인데 B. A로 시작합니다. 엘지브라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아요? 전혀. 자, 이런 걸 어쨌든 대수적 증명이라고 불러요.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요. 엘지브라라는 이 대수학 이런 거 0단어에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있을 거예요. 난 아직도 기억나. 중학 우선순위 0단어를 내가 어렸을 때 외웠을 때 첫 번째가 엘지브라였어. 그래서 그 대수적인이라는 뜻이 뭔지를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대수적인이 무슨 뜻이냐고요? 이런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걸 대수적인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조합론적 증명은 뭐냐면 잘 들어봐. 자, 얘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현아.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이게 NCR을 이렇게 쓰라고 하면 바로 쓸 수 있겠냐고. 진짜? 쓸 수 있다고? 아니, 쓸 수 있다고 너? 아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역시 이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아까랑 좀 비슷하게 이번에 어떤 거 할 거냐면 바보 한 명, 바보 진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N명 중에 진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요 바보 진아를 포함해서 R명을 뽑는 경우랑 아니면 얘를 빼놓고 그냥 R명을 뽑는 경우로 나눌 수 있죠, 크게. 자, 거기까지 이해하나요?
자, 다시 잘 들어봐. n명 중에서 r명을 뽑고 싶은데 요 r명 안에는 바보 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그거의 합이 결국은 r명을 뽑는 거라는 거 이해하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바보 진화가 반드시 포함된 경우랑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어. 알겠어? 그럼 진화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 진화가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이 되든 포함이 되지 않든 얘는 빼놓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럼 얘가 포함이 되게 하려면 남은 n-1명 중에서 r-1명을 뽑은 다음에 걔를 포함시키면 되지. 그 r명에. 됐어? 그 다음 얘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려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n-1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이 두 개의 합이 얘가 된다는 게 된 거야. 이게 증명이야. 알겠어? 할 수 있겠어? 이해 못했어? 빨리 이해해봐. 봐봐. n명 중에 r명을 뽑고 싶은데 그 r명에 바보 진화가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럼 포함을 시키려면 걔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r-1명을 뽑아서 걔를 넣으면 돼. 아니면 걔를 제외하고 싶으면 걔를 뺀 나머지 중에서 그냥 r명을 뽑으면 된다고. 그게 전체 n명 중에서 r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이게 이해가 가면 얘들아, 이게 이해가 가면 요 퍼뮤테이션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도 하나 써볼까? 자, 여기다 써볼게. 자, 얘도 이런 증명을 할 수 있어. 자, m 퍼뮤테이션 r을 역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n-1 퍼뮤테이션 r 곱하기 n-1 퍼뮤테이션 r-1. 자, 얘는 C와 P의 차이는 얘는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고 얘는 나열하지 않았던 것 뿐이거든. 얘의 대수적인 증명은 계산하면 할 수 있어. 그럼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요 조합론적 증명을 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그 말로 설명해봐. 이게 힌트였어. 재현아, 이게 힌트였어. 이거 설명해봐. 그럼 졸게 해줄게. 빨리 얘기해봐. 아니 앞으로 곱해지는 게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R이 왜 곱해져 있을지를 잘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보라고. 자, 얘는 어떤 뜻이냐면 NPR의 정의가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거든? 그럼 그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어떤 두 가지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네? 그렇지. 역시 바보 진화 맞지? 바보 진화를 가지고 생각하자. 나는 이제 다른 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세연이가 바보 진화를 가지고 또 하재. 이 바보 진화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역시 나눌 거야. 자, 그 다음에는 그럼 바보 진화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더 쉬워.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냥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 바보 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가 요만큼이 나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얘기해봐. 일단 세 문단 치면 진화가 어디서 있을지 모르는 그렇지. 맞아. 이해했어? 자, 봐봐. 바보 진화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럼 요 n-1명을 먼저 뽑아서 n-1명 중에서 r-1명을 뽑았어. 그럼 r-1명이 있잖아. 그럼 친구가 없는 진화는 요 사이사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요 사이사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R군데잖아. r-1 뽑았으니까. 그래서 R을 곱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요 두 개 합이 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자, 근데 이게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봐봐. 얘들아 271쪽을 먼저 봐봐. 실력 정석은 어차피 계속 볼 책이기 때문에 271쪽에 필수 예제 8번에 2번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 그리고 모범 답안으로 아까 대수적 증명이 써 있죠. 그럼 조합론적 증명은 밑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조합의 뜻과 연결지어 2번은 다음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정석에. 근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그 밑에 노트를 봐봐요. 밑에 노트 보면 필수 예제 30-1의 2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러고 필수 예제 30-1을 다시 가봐요. 그럼 여기는 모범 답안 풀이에는 아까처럼 대수적 증명이 써 있죠. 근데 조합론적 증명은 안 써 있죠. 여러분들 여기 적어놓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 책이 되게 재미난 거는 이런 식으로 되게 꼼꼼하게 읽어보면 되게 알차게 써 있다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책을 꼼꼼히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보
알아서 쓰세요. 바보 정수로 쓰든 바보 주예로 쓰든. 어? 영상 올리실 때 좌우 반전해서 올려요? 뭘 반전? 좌우가 저 반전을 해서 올리라고? 올리시냐고. 아니? 저기 글씨 거꾸로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잘 보여. 제대로 보이게끔 돼 있어. 아 진짜요? 어. 야 글씨 내가 설마 거꾸로 올리겠냐?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하냐? 거꾸로 이렇게 보면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아 진짜? 내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재현아 엊그저께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문제가 뭐였냐면 이 도장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는 도장에 어떻게 새겨야 하냐 이게 질문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새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도장을 새기다라고 할 때 새기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야 도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글씨를 써.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도장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도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장에 요 색이다라는 표현을 모르더라고. 아니 근데 걔가 외국 살다 와서 그래. 외국 살다 왜 아니 외국에서 한국어가 약해. 한국어가 좀 약해. 한국어가 좀 약해서 되게 답답하더라고. 두 번째 또 질문은 뭐냐면 자 문제는 이거였어. 어떤 수를 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없는 것. 이게 질문이었어. 초등학교 3학년. 나머지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보기가 뭐 8, 그 다음 5, 4, 9, 18 이렇게 있었거든? 답은 18이잖아. 17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7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를 모르겠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자 봐봐. 그래서 어떤 수를 미지수 x라고 놓을 수도 없어. 초등학교 애들이 미지수 x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수 네모가 있는데 소유라 잘 봐. 얘를 17로 나누었어. 그럼 여기 몫이 뭐가 있고 나머지가 뭐가 있는데 요 수가 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라고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 3을 집어 넣어 볼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나눌 수 없으니까 몫이 나머지가 3인 거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어떤 수를 이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해서 그 어떤 수는 이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여서 여기 8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참 국어가 안 되니까 힘들더라고. 영어로 말씀해 주셔야죠. 뭐 걔가 이 영어를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 있어. 그 중국어를 더 잘해. 그 나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삼촌이니까 촌촌이라 부르겠대. 나보고 그러더니 내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중국어로 삼촌이 슈슈래. 슈슈가 중국어로 삼촌이래 알아? 그래서 나보고 슈슈라고 부르기를 원하니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럼 슈슈라 불러 이랬어. 그랬더니 자기는 촌촌이라 부르고 싶대.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슈슈촌촌 이렇게 불러. 그러면 삼촌이 원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동시에 합해서 슈슈촌촌 촌촌 슈슈 막 이렇게 불러. 되게 유치하지 않니? 이래서 애들을 키우나 봐. 자 야구 선수가 9명 있어. 그러면 나중에 9명 나가서 야구 팀을 꾸리려고. 농구 선수 5명이 있어. 야구가 근데 9명이서 하나?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 이 중에서 뭘 하는 게 좋을까? 이 중에서 5명을 뽑을 거야. 이 중에서 5명을 뽑는데 야구 선수 대표 A와 농구 선수 대표 B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A, B가 반드시 포함.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4명 뽑는다고 하고. 전체 5명을 뽑는데 야구 선수 대표 A랑 농구 선수 대표 B를 반드시 포함해서 뽑도록 하는 경우를 구하래. 그럼 일단 9명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몇 명이지? 14명이지. 14명 중에 2명은 어차피 그 뽑힌 거잖아. 그럼 남은 몇 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몇 명만 3명만 더 뽑아버리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 중에서 전체 3명을 뽑는데 이 중에서 전체 5명 뽑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3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 중에서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은 반드시 포함되게끔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지? 여사건을 생각하자고 했지. 그러면 1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아예 안 뽑히는 경우를 제외해주면 되지. 그러면 아예 안 뽑히는 경우란 농구 선수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야구선수 9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가 있겠네. 이걸 빼준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간단하죠? 사람 배열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A, B를 포함해서 8명이 있어요. 이 중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B를 모두 포함하고 A, B 포함해서 A, B 포함하고 이들끼리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네요, 문제는. 자, A, B를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 A, B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따로 먼저 빼놓죠. 맞습니까? 그럼 전체 4명을 뽑으라고 했는데 남은 6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2명 뽑았죠? 그 다음에 그럼 A, B 포함해서 2명이 더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웃해야 된대. 그럼 얘네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3팩이죠? 맞습니까? 나 A, B 자리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 알겠어?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순열과 조합의 답은 깔끔해.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경우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답이 자연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깔끔하고 풀이가 간단해.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왜 나왔지? 요게 뭐지? 요게 뭐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못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0, 1, 2 해서 9개 9까지 10개의 수가 있어. 이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 3개 뽑아서 100의 자릿수를 A라 그러고 10의 자릿수를 B라 그러고 1의 자릿수를 C라고 했어.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대. 중복 가능. 그랬을 때 첫 번째 뭐고 하라 그랬냐면 세 자리의 자연세계수 구해보고, 이건 쉽네요. 두 번째는 A, B, C를 만족하는 거 해보고, 세 번째는 A, B, C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래. 잘 봐봐. 자, 일단 세 자리 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죠? 9개고, 그 다음은 10개, 10개인가요? 그래서 900개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것처럼 이번에는 100의 자릿수가 10의 자릿수보다 크고 10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보다 크게 뽑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랬거든. 그럼 이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처럼 크기가 정해져 있어. 크기가 정해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 등호가 없는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숫자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1, 2, 3 이렇게 숫자를 뽑았어. 그럼 뽑았으면 제일 큰 게 3이고 그 다음 2고 1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 숫자는 결국 뭘 구하는 거랑 같은 거냐면 3개의 숫자 중에 그냥 10개의 숫자 중에 3개의 숫자만 골라버리면 돼요. 알겠어? 이게 예를 들어서 8, 9, 0 뽑았어. 그럼 0은 어차피 1의 자릿수니까 0은 맨 앞에 올 수 없는 것도 다 포함이 되죠. 내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답이 이거예요. 이거 이해해요? 이거 몇 가지인가요? 10, 9, 8을 뭐로 나눠줘? 3, 2, 1. 그럼 어떻게 돼요? 3, 3, 9, 2, 4, 8 몇 가지예요? 120가지겠죠. 재현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거 이번에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경우를 좀 나눠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이라는 걸 배우면 얘가 쉽게 되긴 하거든? 쉽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중복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조합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경우를 나눌 건데 어떤 경우로 나눌 거냐면 일단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120까지였죠. 이게 1번 됐어? 그 다음에 2번은 A가 B보다 큰데 B랑 C랑 같은 경우, 3번은 A랑 B랑 같은데 이게 C보다 큰 경우, 네 번째는 A랑 B랑 C랑 다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은 일단 A랑 B랑 C랑 다 같은 경우는 몇 가지죠? 9가지죠. 왜냐면 0은 안 되니까. 그다음 얘는 두 개의 숫자만 고르면 되죠? 몇 가지? 10C. 그럼 몇 가지죠? 19, 2로 나누니까 45가지. 얘도 10C. 얘도 45가지죠? 그럼 90이니까 219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쉽지 않나요? 쉽지 않아요. 자, 도형의 개수. 이거 옛날에 수리통합 이런 거에서 많이 했을 텐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다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 12개 있죠, 지금.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뭐 찾으라 그랬냐면 요 직사각형의 개수를 찾아보래요. 직사각형의 개수. 문제에서 보면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직사각형을 구하라고 하면 뭐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셀까요? 자, 직사각형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지만 그럼 어떻게 세야 잘 셀까요? 그렇지, 선으로 나누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선이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럼 가로선 중에서 예를 들어 이거 두 개 선택하고 세로선 중에서 이렇게 두 개 선택했으면 이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로줄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요? 2개 고르죠. 세로줄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몇 가지죠? 6 곱하기 10이니까 60가지가 되겠죠. 이해하나요? 그럼 두 번째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정사각형의 개수. 근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별로 다른 방법으로 좀 획기적으로 세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잘 나눠서 하면 돼요. 크기가 1인 거부터. 크기 1인 거 몇 개죠? 16개죠. 맞습니까? 이해하죠? 그 다음 16개인가요? 12개죠. 12개. 크기가 1인 거 12개죠. 그 다음 크기가 얼마인 거? 4인 거. 크기가 4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크기가 얼마인 거? 9인 거 몇 개 있죠? 2개. 밖에 없죠? 그래서 20개예요. 전체가.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쉽죠? 이 세 번째가 어려운데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여기 꼭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꼭지점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 몇 개 있어요? 20개 있죠. 20개의 꼭지점 중에서 3개의 꼭지점을 선택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중복되지 않은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때는 원래 어떻게 하죠? 20개의 꼭지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해요? 3개의 점을 선택하면 되죠. 근데 이 중에서 뭐 빼줘야 되죠? 그렇지. 일직선상이 있는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빼줄 건데 잘 빼줘야 돼요. 잘 빼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일직선상 이런 거에서 빼줄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게 몇 개 있죠? 하나, 둘, 3개 있어요. 4개. 4개 있죠. 그 다음에 요 하나, 둘, 셋, 4개라는 꼭지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게 또 몇 개 있죠? 5개 있죠. 또 있나요? 네. 사선. 그렇지, 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세주는 게 좋으냐면 그냥 막 세지 마시고 얘는 지금 기울기가 0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무한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기준으로 세주는 게 조금 편리해요.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셀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계속 빼줄 건데 여기서 이제 계속 빼줄 거야. 기울기가 몇 개인 거를 세볼 거냐면 기울기가 1인 걸 한번 세볼게요. 그럼 기울기가 1인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점이 2개니까.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죠. 네. 그럼 여기 하나, 얘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 해봅시다. 그럼 하나랑 저기서는 4개 중에 3개 좀 고르는 거 맞아? 네. 여기도 4개 점 중에 3개 좀 고르는 거지. 네. 이거 곱하기 2네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반대로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인 경우죠. 그럼 곱하기 또 2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빼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몇 가지예요? 20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기울기가 2인 걸 봤더니 2인 건 안 나오죠? 맞아? 그럼 기울기가 이번에 어떤 거 하고 싶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네. 맞습니까? 요 네 개. 더 있습니까? 더 파트릭 더 있나요? 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전체 계산을 해볼게요. 답이 맞는지. 20C 3이 얼마인가요? 20, 19, 18을 3이 1로 나눠주니까 60에다가 19 곱하면 얼마죠? 60에다 19 곱할 거거든? 그럼 60이 10, 20개 있으면 1200이잖아. 1200에서 1140이죠? 이거 1140이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 몇 개냐면 이거 40개죠? 맞아요? 얘는 20개죠? 얘는 20개죠? 4죠? 그러면 다 더하면 84. 그럼 84를 빼주면 얼마죠? 1000. 계산 가능한 수식이 아니네요. 너 뭐야? 가만히 있어. 1000 얼마죠? 계산 가능하다. 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얘 왜 자꾸 울려 너? 이상하네요. 남의 말 못 알아듣지. 얘가 어떻게 천재냐? 얘 천재야? 우리 아빠 것도 아빠 말만 알아들어가지고 어. 아빠가 아프니까 맨날 뭐라던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건데 자, 3명이 시험 볼 거야. 진아랑 주애랑 재은이. 그래, 재은이. 이게 시험 볼 건데 성적표를 나눠줄 거야. 그 나눠줬더니 집에 갈 땐 서로 바꿔서 가져가재. 그럼 바꿔서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세래. 서로 자기게 싫은 거야. 근데 받았더니 더 싫어. 얘를 A1, A2, A3라고 해볼게. 3명이 시험을 봐서 서로 다른 애들의 성적표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 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는 2번이나 3번의 성적표를 가져가야 되죠. 네. 그럼 얘가 2번 성적표 가져갔으면 얘는 3번, 1번 가져가야 되고 얘는 1번, 얘는 몇 번 가져가야 되죠? 1, 2번 남았으니까 1번, 2번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무슨 경우의 수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나요? 김주혜?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이거? 현석이 무슨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몰라요? 성적표 바꿔가기. 없나요? 우리 반 이게 둘밖에 없었나요? 자, 이런 경우의 수를 무슨 경우의 수라고 부르냐면 교란순열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이름이 되게 많아요. 혼돈수, 아니면 완전순열. 이름이 되게 많은 순열이에요. 몽모르트의 순열. 이렇게 이름 붙여요. 몽모르트 순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명일 때 요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한 명이 더 추가됐어요. 유민이. 그렇지, 유민이가 추가됐어요. 3명일 때는 2가지. 그럼 4명일 때는 9가지. 어떻게 알았죠? 옛날에 기타학생 외우라고 했어요. 아, 그렇죠. 4명일 때는 9가지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2, 3, 4인데 얘가 2번 가져가면 1, 3, 4가 남았잖아? 재현아, 여기 봐줄래? 죽는다. 얘가 2번 가져갔어. 그럼 얘가 1, 3, 4가 남았잖아? 그럼 얘는 1, 3, 4를 가져갈 수 있지. 맞아? 그 다음에 2, 1 가져갔으면 3, 4 남았으니까 4, 3 가져가야 돼. 2, 3 가져갔으면 1, 4 남았으니까 4, 1 가져가야 돼.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지. 2, 4 가져갔으니까 1, 3 남았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얘가 진아가 2번의 성적표를 가져감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니까 전체가 9가지인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 질문은 뭐냐면 5명일 때는 몇 가지일까요? 이것도 외우고 있나요, 진아? 오, 틀렸어요. 자, 나도 분명히 외우라 그랬거든요, 주혜야. 나도 외우라 그랬거든요. 열려서. 현석이 기억 안 나나요? 니네는 9층에서 수업하면서 내가 추억에 남는 말을 해줬는데 거기 PhD가 이거의 약자라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네요. 그래서 주혜까지 꼈어요. 있는데요? 주혜 2명이에요. 주혜 2.
그래서 말 잘 듣는 애랑 말 안 듣는 애. 네? 세은이야? 그래서 상현이 할게요. 그래서 이 5명이 이제 성적표를 가져갈 건데 서로 다른 애들의 성적표를 가져갈 거거든요. 요게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세요. 땡, 27. 땡, 25. 땡. 엄청 큰 성공 아니에요? 엄청 크지 않아요? 18.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시고. 빨리 세봐, 재현아. 안 한대요. 어? 18가지가. 탑 아니라니까 28까지? 뭘 어디서 봤어? 위에서 프로그램 디오는 그렇지. 9층에 써있어. 뭐가 써있냐면 이 교란수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니? 디레인지먼트 넘버야. 그래서 PhD가 뭐 약자냐면 Prove that D5 equal 네모. 여기 써있어. PhD. 이거 약자. 김치 2년 동안 9층에 있었으면 3호도 못 봤니? 현석이 본 적 없어? 한 번도 못 봤다고? 네모.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이게 질문이야. 다음 나왔어, 세연아? 아닌 거 뭐 괜찮아, 얘기해봐. 36. 36까지 아니야. 수학이 세수. 몇 가지일까요? 38가지는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이해 못했죠? 4의 배속이죠. 그렇지,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어? 32가지. 땡, 20가지. 땡. 24가지. 시끄러워. 어? 48가지 아니야. 44가지구나. 아, 28이었던 것 같은데. 어? 기호는 44. 44. 44? 44가 뭐야? 자, 봐봐. 얘가 이번에 성적표를 가져가면 1, 3, 4, 5 이렇게 돼.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제 2, 1을 가져갔으니까 3, 4, 5가 남았잖아? 네. 그럼 얘는 4나 5밖에 가져갈 수 없지. 3이 안 되니까. 네. 그럼 2, 1, 4 썼으니까 3, 5 남았으니까 5, 3 가져가야 되고 네. 2, 2로 남았으니까 3, 4 남았잖아? 그럼 이렇게 가져가야 돼. 됐어? 2, 3 가져갔으니까 1, 4, 5가 남았거든? 근데 여기 다 되지. 1, 4, 5는. 됐어? 1, 4, 5 다 돼. 여기는 얘는. 그러면 2, 3, 1을 가져갔으니까 5, 4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5, 4밖에 안 돼. 얘는. 2, 3, 4 썼으니까 1, 5 남았지? 그러면 5, 1밖에 안 돼. 2, 3, 5 썼으니까 1, 4 남았잖아? 그럼 요거밖에 안 돼. 2, 4 썼으면 1, 3, 5 남았죠? 그러면 1, 5밖에 안 되죠. 그러면 2, 4, 1 썼으니까 3, 5 남았잖아요? 그러면 5, 3밖에 안 되고 2, 4, 5 썼으니까 뭐 남았죠? 1, 3 남았는데 얘는 1, 3도 되고 3, 1도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 2, 5 썼으니까 뭐 남았죠? 1, 3, 4 남았죠. 그럼 1, 4밖에 안 되죠. 그럼 2, 5, 1 썼으니까 3, 4 남았는데 그러면 3, 4밖에 안 되고 2, 5, 4 썼으니까 1, 3 남았는데 그럼 1, 3이나 3, 1 이렇게 둘 다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얘가 한 명의 애를 가져갔을 때 따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1가지니까 5명일 때는 44가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외워놔야 돼요. 3명일 때 교란순열 2가지고요. 4명일 때 교란순열 9가지고요. 5명일 때 교란순열이 44가지입니다. 왜 이걸 외우더라고 하냐면 요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6명일 때는 269가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형들을 이용해서 셌죠. 이렇게 하는 걸 수형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기억나나요, 주에? 거짓말.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워도 되나요? 적어두세요. 거기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잘 정리해두세요. 야, 어제 끝나요? 안 끝났는데요? 아, 진짜 좋아요. 어?
아니 뭐 했다고 쉬어요? 배고파요. 밥. 네. 응? 지워도 돼요? 네. 아 진짜 노래방. 또 노래방 타령이야. 아 왠지 모르게 가고 싶어요. 동자순열 되게 많아요. 이 동자순열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까요?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A, A, B, C를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얘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면 4팩인데 그 중에서 A가 자리 바뀌는 거는 빼줘야 되잖아. 같은 A니까.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서 얼마예요? 12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아니요. 중복순열은 같은 문자를 중복해서 뭐지? 이게 문제가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중복순열은 같은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 거지. 중복이 허용되는 거. 얘는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학을 영어로 하면 뭔가요? 수학. 엑스메틱스. 스펠링을 불러봐요. MATHEATIC. 수학적인 여기 쓸까요? 여기 2가 들어가는 걸 얘들이 몰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어쨌든 이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요. 그럼 전체 문자가 몇 개 있죠? 12개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같은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자리가 바꾸는 게 무의미하니까 걔네들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나눠줄 거예요. M은 몇 개 있죠? 또 A는 3개, T는 요거밖에 없죠? 그럼 뭐로 나눠주면 되죠? 2팩, 3팩, 2팩 요 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12팩토리얼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같은 문자를 자리 바꾸는 거의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게요? 1998400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이런 거 이제 동자순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적어도 돼요. 거기 책이 없는데 참. 줄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동수조합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자, 이것도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 A, B, C, D라는 애가 있어. 이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1명과 3명인 조로 나누는 거랑 2명, 2명인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세보고 싶거든. 그럼 1명, 3명인 조로 나누는 경우는 A가 오고 B, C, D가 오고 B가 오고 A, C, D가 오고 C가 오고 A, B, D가 오고 D가 오고 A, B, C가 오는 경우의 수죠. 맞습니까? 그럼 2명, 2명으로 나누는 조는 여기 A, B가 오면 뭐가 올 수 있죠? C, D 올 수 있고 A, C 오면 B, D 올 수 있고 A, D 오면 B, C 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B, C가 오면 A, D 올 수 있고 B, D 오면 A, C 올 수 있고 C, D 오면 A, B 올 수 있거든. 근데 2명, 2명으로 나누는 조 같은 경우는 이거나 똑같죠. 얘네들이 같은 거죠. 결국은 같은 애들끼리 팀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똑같고 얘네들이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4명의 학생을 1명과 3명인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요 1명인 조에 집어넣고 남은 3명은 3명을 뽑아서 이 3명인 조에 집어넣으면 얘가 4가지고 1가지니까 답이 4로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2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아보죠? 그럼 얘가 지금 4, 3, 10인데 2로 나누니까 6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6가지인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3가지만 나와야 되죠, 답이. 그래서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눌 때는 이 같은 수로 나눌 때는 걔네들끼리 자리가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꽃이 있어요. 꽃이 10송이 꽃이 있는데 옛날에는 10송이의 꽃에 서로 다른 종류를 말해보라고 하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줬거든요.
근데 복제하고 때문에 안 돼요. 복제하고 애들의 반 이름이 모란과 백합과 이런 걸로 구성돼 있어서 열송이의 꽃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열송이의 꽃이 잘 봐봐. 열송이의 꽃이 있는데 이 열송이의 꽃을 만약에 4명, 4송이, 3송이, 2송이, 1송이로 나누는 경우랑 3송이, 2송이, 2송이 그다음 뭐 있을까요? 4, 7, 3인가요? 그럼 안 되네요. 4송이, 2송이, 2송이 하나로 나누는 경우랑 3송이, 3송이, 3송이 하나로 나누는 경우 얘를 만약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송이 중에 4송이를 뽑고 남은 6송이 중에 3송이 뽑고 3송이 중에 2송이 뽑고 1송이 중에 1송이 뽑으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곱할 게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10송이 중에 4개 뽑고 남은 6송이 중에 2송이 뽑고 4송이 중에 2송이 뽑고 맞나요? 이거 안 맞네요. 그러면 5송이 해야겠다. 5. 10개가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5시 2, 얘가 3시 2, 1시 이렇게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뭘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같은 수의 조합이 2개 들어있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200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송이 중에 3송이 뽑고 7시 3, 4시 3, 1시 그 다음 뭐 곱하죠? 그렇지. 300분의 1을 곱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동수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책이 있으니까 거기 277쪽에 보면 정리가 돼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 먼저. 칸수 세기. A에서 B까지 가요. 역시 진아가 가겠죠. 어디 갔죠? 너 방금? 홈페이퍼. 금동현 보러 갔어요. 금동현. 아닌데 그 무슨 카페죠? 백다방이요? 아 백다방. 오케이. 쌤 금동현이라고 써주세요. 백다방 가려고 그래요. 자, A에서 백다방까지 갈 건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는 거야. 자,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봐봐. 진아가 여기에서 백다방으로 최단 거리로 가고 싶거든요. 이거 다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다 정사각형인데 가려면 자,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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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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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가가가가 세세세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도 갈 수 있어요. 가가 세가세 가세 이렇게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가 세라는 요 글자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죠. 네. 그럼 같은 문자가 4개, 3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속해법.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초등학교 때 해보면 그렇지 111. 사실 이 길찾기 경우의 수는 이게 제일 빨라요. 여기가 2, 3, 4, 5죠. 3, 6, 10, 15인가요? 4, 10, 그 다음에 20, 35 이렇게 나오겠죠. 요 계산해 볼까요? 765를 4팩 나눠주니까 3인으로 나눠주면 되죠. 35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랑 저렇게 세는 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자, 똑같아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역시 진아가 금동현한테 갔어요. 금동현? 동현. 금동현? 네. 한테 가려고 해요. 길도 똑같아요. 근데 주애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주애가 여기에다가 똥을 쌌어요. 네? 똥. 여기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으악 하겠죠. 그래서 지나갈 수 없어요. 지나갈 수 없을 때 여기까지 방법을 구하려 하는. 지나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면 되냐면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여기나 여기를 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를 갔으면 여기로 지나쳐서 못 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야 되지 반드시. 네. 맞아? 그 다음에 여기로 가려면 여기로 반드시 가야 돼. 근데 또 여기로 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되니까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되지. 그럼 크게 여기를 P라고 그러고 여기를 Q라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A에서 P로 갔다 B로 가는 방법이 있고 Q를 갔다 B를 가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2, 3, 4 됐어? 네. 그 다음 P에서 B는 한 가지죠. A에서 Q로 가는 건 한 가지고 Q에서 B로 가는 것도 한 가지니까 답은 5가지야.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저렇게 풀고 싶으면 111로 풀고 싶으면 111111 여기가 3, 4 4, 4 둘이 더해서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둘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제 수능에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 나왔어요. 수능에도 막 111이 나와요. 오, 네, 나오죠. 본 것 같아요, 수능에서. 아니요, 수능에서 본 게 아니고요. 자, A에서 B로 가고자 해요. 다 똑같은 원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표시돼 있었어요, 수능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는 게 몇 가지인지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한번 계산해 볼래요, 몇 가지인지?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교공횟수. 최단거리요? 네. 아, 원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 위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김주 이거 했지 않았나요? 어디요? 여기요? 네. 있어요. 근데 최단거리니까 저기로 갈 이유가 없죠. 자, 그 당시 의도는 뭐였냐면, 잘 봐. 의도는 요거를 다 이어보라고 한 거였었던 것 같아. 뭐 의도는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어보면 뭐 본 것 같아요? 특강 때 했어요. 특강 때 했다고요? 네. 언제요? 작년 교육방. 진짜요? 네. 특강 누가 했는데요? 이정엽 선생님. 아, 진짜? 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잘 봐. 이거 눕혀서 봐봐. 눕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맞아?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럼 얘를 이제 슬쩍 돌려봐. 슬쩍 돌려보면 하나, 둘, 셋, 네 칸 이렇게 있어. 자, 얘를 다시 돌려볼게. 얘를 다시 돌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지. 하나, 둘, 셋. 셋에 있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로 보는 거죠. 그다음 하나, 둘, 셋, 네 칸이 있죠. 하나, 둘, 셋, 네 칸. 오케이? 자, 그럼 옆에서 돌려보면 요 없는 길은 지워볼게. 요 없는 길이죠. 요거 없는 길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없는 길이죠. 여기도 없는 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네? 정말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요? 맞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3칸. 맞아요? 그럼 여기 1, 1, 1, 1, 2, 여기 2죠. 네. 얘는 3, 4, 4, 5, 9, 13, 여기 5죠. 그 다음에 14, 27, 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잘 한번 해볼게요. 일로 가는 게 한 가지죠.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예요. 그럼 여기로 오는 게 몇 가지야? 요거라고 더하니까 2가지. 얘는 한 가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그럼 얘랑 얘를 더해서 3가지. 여긴 한 가지. 얘는 2가지. 됐어? 그럼 요거 2개 더해서 여기 5가지. 얘는 4가지. 얘는 9가지. 4가지. 5가지. 14가지. 13가지. 27가지. 여기 밑에 14가지. 위 13가지. 2개 더하니까 40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길찾기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아는 도형으로 바꿔서 하든가 아니면 111을 잘 적용시키든가 이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길찾기 경우에서 하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게임을 한번 해보죠. 게임. 자, 게임. 자, 월드컵을 하려면 처음에 리그전이나 토너먼트전을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게임의 첫 번째는 경기수인데요. 자, 첫 번째. 자, 리그전의 경기수는 몇 가지일까요? 경기수. 자, 예를 들어서 4명이 서로 리그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럼 4명이라고 하면
뭐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리그전을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승부를 다 봐서 1위부터 4위까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경기 수가 있겠죠. 네. 그럼 N명이 출전하면 경기 수가 몇 가지일까요? N-12? 4명일 때 6가지인데요? 곱하기 NC 2예요. 어. N명이 출전을 하면 NC입니다.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N에 N-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토너먼트일 때는 경기 수가 몇 가지일까요?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승자를 가리기까지 몇 번의 경기를 치러야 하느냐가 질문이에요. 여기서 한 번 하죠? 네. 2번, 3번, 4번, 5, 6, 7번이죠. 그럼 8명이 출전을 했을 때 토너먼트의 경기 수는 몇 가지였어요? 7가지죠. 그럼 N명이 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N명. N명이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의 경기 수. N-1? 그렇지, 얘는 그냥 N-1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한 토너먼트가 되기 위해선 몇 명이 출전해야 될까요? 완전한 토너먼트라고 하는 거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걸 말해요. 8명이 계속 4명이어도 되죠. 4명이어도 완전한 토너먼트가 되죠. 6명이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얘가 더 유리하잖아요. 네. 그럼 몇 명이 출전해야지만 토너먼트가 완벽한 토너먼트가 될까요? 2의 n승명이 돼야 돼요. 2의 n승명. 그러니까 4, 8, 16, 32 이렇게 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건 상식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리그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과 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조를 편성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요 토너먼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승자가 달라질 수가 있죠. 맞아요? 이해하나요? 그래서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 이게 이제 중요해요. 토너먼트의 조 편성 가지수. 그럼 첫 번째는 몇 명일 때 할 거냐면 4명일 때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 개인별로 4명이 출전한 토너먼트의 조 편성 가지수를 볼게요. 근데 요거는 아까 했어요. 아까 어떤 걸 했냐면 자, A, B, C, D라는 4명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4명 중에 2명을 여기다 집어넣고 남은 2명 중에 2명을 집어넣어서 자리를 어떻게 하면 돼? 바꿀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주면 되죠. 그래서 개인별로 4명이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는 4C2, 2C 곱하기 뭐해? 2분의 1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몇 가지죠? 3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8명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8명. 내가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다 외우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4명일 때랑 8명일 때 이 숫자들은 다 외워놔야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작년 북일여고 1학기 기말고사에 2학기 기말고사에 요게 그대로 나왔어요. 답까지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바로 쓰고 맞출 줄 알았더니 또 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한심하죠. 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외우세요. 자, 개인별로 8명이 출전을 했을 때 이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그럼 8명 중에 몇 명 뽑죠? 4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럼 남은 4명 중에 4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었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분의 1을 곱하죠. 맞아? 그럼 여기 4명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게 몇 가지죠? 그게 몇 가지죠? 3가지죠. 맞습니까? 여기 4명도 서로 조를 편성할 수 있죠. 몇 가지죠? 3가지. 그럼 여기 계산할 수 있나요? 암산해 보세요. 315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4명이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랑 3가지, 개인별로 8명이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 315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정리해 볼래요? 일단 하나 더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찡찡대? 네? 깜짝이야. 언제 왔어, 유나? 금방 왔는데 지금 어. 프린트 그냥 풀고 이따가 빨리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알았어. 프린트 어제 준 거 먼저 해야지. 풀어왔어요. 풀었어? 그럼 좀만 기다려봐. 어디 있어 지금? 저 지금 7층에 있어요. 3강의실에서 해? 2층에 3층에 여기서 해, 여기. 3강의실. 뭐라고? 8명일 때 다시 설명해 달라고? 자, 8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여기다 넣었고
남은 4명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얘네들이 같은 수의 조합이니까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면 2분의 1이잖아. 근데 요 4명이 요 안에 들어가서 또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잖아. 여기 앞에서 3가지 했으니까. 4명일 때 개인별로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가 3가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곱해서 315가지가 된 거야. 알겠어? 됐어? 자, 그 다음은 지워도 되죠, 여기 밑에 거까지는. 자, 2인 1팀으로 4팀이 출전을 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를 한번 볼게요. 2인 1팀으로 4팀이 출전했으면 총 몇 명이 있는 거죠? 몇 명이 있는 거예요? 8명이 있는 거죠. 근데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랑 팀으로 출전했을 때랑의 차이가 뭐냐면 팀으로 출전하게 되면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날 수 없어요.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래요, 여러분들.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4팀이 출전을 했는데, 자, A라는 A팀의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B는 B랑 B', 그 다음 C는 C랑 C', 그 다음 D는 D랑 D',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그럼 요 A랑 A'을 봤을 때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같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같은 곳에 들어가면 결승이 되기 전에 만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한 명만 여기 1번 그룹에 넣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 그룹에 넣는 구성원을 보면 이 둘 중에 한 명 고르는 거 2가지. 맞아? 얘들 중에서 한 명 고르는 것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일단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 만약에 A랑 B'이랑 C'이랑 D가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A', 뭐 C, B, D'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거를 이 안에는 여기도 A', C, B, D'이 들어가는 경우가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바꾸는 경우를 또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2분의 1을 해줘야지. 알겠어? 내 말 이해하냐? 그 다음에 여기 4명을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야? 3가지라 했잖아 아까. 이 4명을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래서 2인 1팀으로 4팀이 출전을 했을 때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로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는 이게 답이에요. 몇 가지야? 72가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그래서 토너먼트 문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다양하게 낼 수 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하나 볼까요? 6명이 있어요. 6명이 개인별로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봐. 크게 이렇게 4명과 2명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6명 중에 4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2명 중에 2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이 4명끼리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라 그랬어? 3가지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돼. 알겠어? 근데 얘는 같은 수의 조합이 아니니까 나눌 게 없어. 알겠어? 그럼 얘 계산하면 몇 가지야? 30가지인가요? 틀렸는데요? 45가지인데요? 여기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아니 쌤 근데요. 네. 저기 할 때 왜 2분의 1로?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 2명 중에 어느 한 명이 여기 온다. 이 중에 한 명이 여기 온다. 이 중에 한 명이 여기 온다. 이렇게 해서 2 곱한 거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는 곳 애들과 여기 들어가는 곳 애들이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했어요. 오늘 교란순열 그 다음 뭐 되게 많은 걸 했죠. 되게 많은 걸 했는데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연습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연습 문제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뭐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연습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지금부터 끝까지 하세요. 프린트 못한 애들 먼저 프린트 하시고요.